안녕하세요. 최정용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에서는 25년 시장 상황 리뷰와 다가올 2026년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망을 해주실 박지훈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금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모르죠. 왜요?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촬영하는 게 11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은 다음 주, 그러니까 네,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네요. 네. 약간 시간에 갭은 좀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그 시점에는 굉장히 다시 또 불확실성의 어떤 리스크가 조금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다시 상승 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은 간밤에 엔비디아의 모습입니다. 네. 상당히 밤 11시, 12시에는 어느 정도 안도의 랠리가 가는구나라고 싶었으나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수나 형님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못하는 건 없습니다. 매출단도 좋았고 이익단도 좋았고 블랙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단은 탄탄한 수요단은 확인이 됐던 부분이지만 이분이 나오면서 뭔가 약간 비싼 자산에 대해서는 뭔가 다소 가격 조정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좀 있었던 전형적인 매파적인 코멘트가 있어서 저의 모습을 비춰주면 일단 간밤에 고용 지표 확인해 보셨죠? 또 엔비디아 실적도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 12월에 될 것 같습니까? 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지금 40%, 물론, 그저께는 30%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와서 한 40% 형성되고 있죠. 어쨌든 절반도 안 되는 확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9월 달이니까 여러 가지 10월 달, 11월의 데이터는 민간, 약간 짬짬이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연준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안개가 뿌여니까 자동차를 시속 100km로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80, 어렵죠. 70, 60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근데 반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래 알아. 안개가 자욱하니까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최근에는 자동차 성능이 좋아져서 뭔가 보조 장치가 있으니까 운전은 제대로 스무스하게 무사 안전할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채비가 되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두 번째,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으나 엔비디아가 빠졌던 거는 물론 빅테크들이 빠져서 같이 동행했던 모습도 있지만 매출 채권이 늘어난 것.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는 거는 수주를 주고 그 다음에 돈으로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단기에 뭔가 돈으로 결제를 못한 여러 캐펙스 투자하려는 회사들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신용에 대한 리스크 불거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거에 대한 리스크 그런 것들이 간밤에 죄다 하락 상승의 내러티브가 있었던 스토리가 탄탄했던 원전 급락했죠. 양자 급락했죠.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10%가 빠집니다. 최정영 연구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장 반도체가 좋았던 거는 수요도 탄탄했지만 공급이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하니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한 그런 것이 가장 반도체 상승을 자아냈던 모습인데 간밤에 마이크론이 뭘 했습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한번 행보를 밟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이거는 반도체 업황에 좋지 않은 상황이겠죠. 철저하게 허리띠를 졸라 매줘야 반도체 업황은 계속 갈 수 있는데 뭔가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한 마음에 금요일 화목한 런치스탁 방송 전에는 한 15분 내로 좀 짧게 하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욕심을 내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나가지 마시고 2026년에 저 연간 투자 유망 종목까지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큰 대형주, 그다음에 스몰캡 종목까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좀 지루하신다 하더라도 기승전 종목 아니겠습니까? 종목과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결론은 지금 AI가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오픈AI에 대한 회계 감사 거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AI 거품 논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은 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하고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들, 닷컴 때는요, 누구나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소수 플레이어들에 대한 투자가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와 다르게 시스템적인 붕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최근에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들이 그동안에 본 사업에서 벌은 돈 가지고 캐펙스를 마련했는데 최근에는 본들 일으킵니다. 부채를 발행했다라는 거죠. 왜? 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CDS 프리미엄도 막 올라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탄탄한 빅테크들, AI의 주인공들이 뭔가 부채 발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AI 버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뭐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것들이 자, 이제 내년 중요하죠. 현금 창출 산업으로 얼마만큼 스무스하게 연결되느냐가 2026년에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그러한 AI 버블론에 의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일정 부분 빠졌는데 저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가고 있는 중간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꼬여있는 매듭은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는 일단 금리 인하가 못한다라는 것을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중요한 거는 가장 위험 자산의 신호탄이 가상화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부터 뭔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지금 모든 게 꼬여 있어요. 지금은 안전자산도 없고 위험자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 자산군에 대해서 뭔가 수급적으로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그 당시 닷컴 버블 때와는 지금은 현격히 다르다는 부분들이고, 물론 우리가 숙제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2025년은 약간 하드웨어 업체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면 내년에는 약간 소프트 관련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서비스 매출로 이어지는 모습만 나온다면 그러한 버블로는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겠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2월에 어쨌든 뭐 시장 엎어졌으니까, 물은 엎어졌으니까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이번 하락을 계기로 해서 12월부터는 조금씩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하락은 좀 일시적이고, 12월부터는 다시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25년도 이제 거의 종료가 돼 가고 있고 26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그 하우스비가 5,500포인트를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자료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장표를 딱 보시는 순간 뭐야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데 저희의 내년 목표는 5,500으로 잡았고 다만 요 1분기 그림을 보시면 일단 지금 하방에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아마 12월 전후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거 다시 꺾입니다. 이거 왜 꺾일까요? 어떤 전망을 했기 때문에 다시 꺾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한 4,200에서 300 사이에 어떤 형성되는 건데 4,000 초반까지는 또 한 200포인트 빠진다라고 지금 전제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디램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많은 조정을 받았지만 실제 현물 관련된 스팟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PC 업체들이라든지 오히려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PC 제조업체들이 마진이 한 5% 내외거든요. 이렇게 D램 가격이 엄청나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이 원가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거를 공격적으로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 그리고 수요자에게 전가 부담하겠죠. 그러면 수요자들도 PC 교체 수요가 조금 사그라들 수 있겠죠. 그래서 D램 가격이 내년 1분기에는 조금 흔들리거나 아니면 뭔가 플랫하게 간다 하더라도 뭔가 D램의 가격 모멘텀은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반도체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이때 주워 담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 우리 대표적인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전히 홀딩 의견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1분기 때는 조금 슬림하게 좀 포트를 좀 비중 조절해서 다시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은 이 보시죠. IT 투자, 반도체 모멘텀, 미국 감세 효과, 우리 OBB 법안 관련돼서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MSCI 국가 리뷰, 여러 가지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정책 모멘텀이 또 다시 드라이브가 걸리겠죠. 이런 것들 다 누적해 보면 결국 어닝이 좋아지는 흐름이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둘의 영업이익만 보더라도요 내년 굉장히 공격적인 이 가이던스가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점들 고민해 보면 이 5,500이라는 숫자가 마냥 그냥 허상의 단순한 어떤 꿈의 숫자만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우리가 시계열로 보면 한 2분기에서 한 3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지수가 재미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굳이 1년으로 보자라면 상고 하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올해 상반기가 좀 재미있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 뒤에 그 주제로도 한 것처럼 2026년 이제 시장을 이제 주도할 업종을 먼저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25년에 주도했던 게 계속 갈지 아니면 26년에는 주도 업종 외에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 하는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금요일에도 확인됐지만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뭐냐면 이게 기존 주도했던 섹터 종목들은 제법 많이 빠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25년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종목 섹터들이 잘 안 빠집니다.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볼게요. 제가 하나씩 이 스토리텔링 하는 걸 잘 보십시오. 자, 먼저 현대차를 보세요. 현대차를 보면 시장 빠지는 거 대비했을 때 견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대차는 사실 저희 당사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 의견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질 못했어요. 왜?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죠. 다만 기아는 좀 다릅니다. 기아랑 현대차는 내년에 확연하게 달라. 왜? 기아는 멕시코 공장이 포지션이 다 세기 때문에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는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차가 좀 더 우위에 점할 겁니다. 자, 현대차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우리 4분기부터 우리 IRA 법안 관련된 인센티브를 미국에서 소비자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대기 수요가 하이브리드 차의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2025년부터 발견되고 있어요. 2026년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 데이터는 좋아질 겁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는 현대차가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만 아니라 유럽에서 장사를 잘했던 회사가 사실은 중국 업체들이에요. 근데 중국 업체들의 MS가 상당히 목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반사 수혜를 조금은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서 조금 먹이를 따먹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그 중요한 건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초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로봇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미래적인 어떤 전기차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지만 일단 어닝이 대표적으로 이 현대차에 대한 주가 견인을 충분히 할 만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게 하이브리드를 꼭 기억을 해주셔서 현대차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실 화장품 업체들은 2025년은 사실 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수출 데이터도 좋았고 평가는 괜찮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주가는 움직이지 못했다. 잘.
예를 들어서 얘는 좀 제외입니다. APR. APR. APR은 주가 보면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네. 사실 2분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2분기, 3분기 쭉 4분기 갈수록 주가가 재미가 1도 없었을 겁니다. 네. 자, 2026년에 저희가 오랜만에 최선호주로 아모레퍼시픽을 제안합니다. 일단 최근에 공시들 보면 자산을 매각해요. 오. 자산을 매각한다는 얘기는 네.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거고 자산 건전성의 일환이겠죠. 요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K 화장품은 2026년에 수출 데이터가 2025년보다 12.5% 상승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적인 전망이에요. 네. 그래서 화장품주는 아모레퍼시픽 존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네. 역발상 전략이 하나 필요하다. 음. 역발상 전략이 뭐냐? 네. 안 좋은 걸 사자. 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패션입니다. 오. 자, 패션. 지금 이 상황에 네. 어느 하나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자, 현대백화점 차트를 볼게요. 자, 현대백화점 오늘 지금 시장이 매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오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현대백화점의 실적을 약간 브레이크다운 해보니까, 자, 난 정말 제가 눈을 비비고 한번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거 뭐냐면, 패션 사업부 내에 있는 데이터가 올라오더라라는 것이 목격이 됩니다. 두 번째, 네. 명품 매장의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자, 뭔가 좀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과 다른 겁니다. 지금 내수 경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지금.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내수 부양 카드는 정부에서 주긴 했는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뭔가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이렇게 쉽게 열리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백화점들의 매출을 뜯어보니 아닌데? 하나 더. 자, 네이버의 매출을 브레이크다운 해봤어요. 자, 네이버 영어로 쳐야 되죠. 네이버의 매출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니까, 자,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탄탄해졌어요. 물론 네이버의 모멘텀은 두나무의 합병, 이게 남아있죠. 네. 근데 네이버의 실적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니까 우리 광고 매출, 특히 광고 매출, 광고를 보고 뭔가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매출, 즉 의료에 대한 고객 주문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역발상으로 패션 봐야 되겠다.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뭡니까? 맨날 똑같은 잠바 입고 다니잖아요.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뭘까요? 영원 무역입니다. 차트 볼까요? 여러분들 이 차트 보세요.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디커플링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역발상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NH는 2026년에 대표적인 선호 업체를 일단 FNF로 선정을 했고요. 네. 차트 길게 보잖아요. 길게 보면 뭐 주봉 볼까요? 이게 뭡니까? 엄청 네? 내렸네요. 4,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대 마당에 얘네 같은 회사, FNF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그냥 뭐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차트였어요. 이러다가 지금 다시 일봉으로 제가 넘기자마자 뭔가 바닥에서 뭔가 슬금슬금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죠. 중소형주 하나 찾아봤더니 요런 거 있죠. 한섬 현대백화점의 자회사겠죠. 자, 얘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주봉 볼까요? 얘도 지금 인공호흡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차트입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쭉 길게 보고 일봉으로 전환했더니 바닥에서 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희망을 봤어요. 네. 투자자 동향을 봤더니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업체가 수급이 나오나요? 네. 뭔가 연기금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요런 쪽에서 역발상 전략, 뭔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완전 바닥인 그런 업종, 대표적인 게 패션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내년에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틈새 시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제가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 그림 보시면
농심의 캐대언 그림이 있는 순간 농심이 급등하는 그쵸. 모습 보였고 네. 비비고, CJ 제일제당, 여기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것들. 네. 칸초 좋아하세요, 과자? 저희 애가 이름 찾겠다고 먹더라고요. 그렇죠. 예. 칸초 이름 찾기 이벤트 같은 경우 이게 먹힌다니까요, 소비자들에게. 네.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바로 롯데에서 나온 건데 롯데 웰푸드 상장사 이름입니다. 해외 사업 현황이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죠. 네. 자, 내수, 유통, 음식료에서 국내 경기가 그렇게 안 좋거나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 사업부의 성적표가 되게 따박따박 우상향 나오는 업체를 골라라. 네. 대표적으로 롯데 웰푸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담배 관련돼서 우리가 사실은 이 회사를 사실은 밸류업,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대표적인 회사지만 자 보세요. KTNG 주가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자 지금 주가가 올라가죠? 이게 바로 국내 관련 판매 데이터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KTNG가 갖고 있는 해외 사업부에 대한 관련 매출 현황이 우상향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짱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2026년에 대표적인 우리 섹터 다 포함해서 네. 대표 종목들, 유망 종목들 한번 선정해 봤잖아요. 네.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임밸류 있는 것들이 다 많지만 새로운 뉴 라이즈 스타들이 이렇게 좀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텐데 삼전, 한익, 자 현대차 들어갔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죠. 원전 같은 경우는 꼭 2026년에도 유망하다. 네이버는 토종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2026년은 올해 2025년보다 더 좋다. 요거는 실적을 믿으신 분들은 네이버 괜찮게 보셔도 되고. 현중. 2차 전지는 언제 사시면 좋으냐면 저 개인적으로 12월에 사면. 12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12월에 사셔가지고 2차 전지는 꽤나 좀 수익 좀 제고하는 차원에서 2차 전지는 한두 종목은 좀 포지션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지주입니다. SK. 저희 당사 지주 섹터의 탑픽은 SK는 아니에요. 뭐냐면 삼성물산하고 우리가 이 방송이 25일 날 나가죠. 24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어제를 한번 기억해 보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재개되는 날일 겁니다. 네네. 상당히 지루한 거래 정지에 지금 묶여 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시장이 조정을 세게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그냥 가만히 보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일단 에피스 사업부하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CDMO 사업부하고 신약개발 플랫폼 사업부로 쪼개지는 인적 분할이 있는데 그 관련돼서도 삼성물산은 수혜받을 것이고 하나 더 삼성물산과 LS를 저희는 지주사 탑픽으로 선정했는데 SK는 투자사업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SK도 나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아까 5,500이라는 숫자를 보여드렸으니까 지수와 연동되는 증권주 하나는 괜찮지 않겠냐. 미래에셋 증권, 그 다음에 한미약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해외 주식 종목들 중에 자, 이 일라이릴리에 대한 차트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여기 있네요. 자, 이 그림 어떤 느낌이십니까? 최정용 회장님. 엄청 끝도 없이 오르고 비만 치료가 쏘아 올린 이 작은 공이 물론 메세라도 있었지만 일라이릴리가 거의 지금 대장 섹터의 그러니까 AI 관련 종목들은 상당 부분 많이 하락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섹터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일라이릴리인데 요거의 모멘텀으로 저희는 일단 국내 종목으로서 한미약품을 일단 2026년에 선호하는 종목. 하나 더 우리가 선정한 게 있죠. ABL 바이오. ABL 바이오와 한미약품을 저희는 투탑으로 우리가 선정을 한 거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어가서 리노공업이라든지 서울보증보험, 다우기술, SW 이쪽도 보시면 되는데 카테고리는 요거 기억하십시오. 이게 저희 NH의 미들 스몰캡 팀이 있어요. 요쪽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딱 4개로 나눴어요. IT 소부장 봐라. 그다음에 AI 꼭 봐라.
네. 밸류업 꼭 봐라. 그다음에 서브컬처 꼭 봐라.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중소형의 네. 추천 종목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아까 S2W 보셨죠? 요거 AI 쪽에서 우리가 선정을 한 거고, 서브컬처에서는 애니플러스 따님 있으세요? 저는 아들만 둘이. 아들만 둘이요? 네. 쌈지엔터라든지 애니플러스 이쪽은 따님들이 있으신 분들, 우리 보호자님들 충분히 친숙한 회사가 되실 거고, 밸류업 요쪽에서 한번 요거는 좀 신선하네요. 로봇에서는 한라캐스트. 최근에 이 감속기로 대표적인 회사가 SPG라는 코스닥 업체가 있습니다. 네. SPG 종목 보면 자, 오늘도 12% 상승이에요. 전체 인덱스 시장은 지금 130포인트 빠지고 있는 이 와중에 SPG는 로봇 감속기 회사입니다. 바로 LG와 삼성의 어떤 협업 관계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뉴스 플로우 점검되니까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사실은 모든 시장이 좀 무미건조하게 좀 아픔을 주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쪽에서도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이 있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일단 조정 때문에 일단 우리는 아프다. 그게 언제쯤 다시 반등의 시도가 나올 거냐, 요 부분들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저는 요 종목, 요 장표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림 감상을 해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여기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데. 네. 자, 그냥 간단하게 이겁니다. 자, 요 데이터, 요 수치가 오면 반등. 요 수치 오면 반등. 요 수치 오면 반등. 얘도 반등, 얘도 반등. 자,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그림이냐면 코스피에서 코스닥을 뺀 점을 다 찍어가지고 네.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자, 뭔가 과매도 느낌이죠. 네네. 코스피에서 코스닥을 뺀 값이, 절대값이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근데 이거 결국 수렴하더라. 네. 그러면 뭘 사라는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코스닥을 네. 사는 얘기죠. 자, 코스닥을 언제쯤 사야 될 건지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미국이 힌트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전 12월 정도, 한 중순, 좀 초중순서부터는 조금씩 이 코스닥에도 뭔가 그게 언제냐면요. 네. 바로 옵션 만기 이후입니다. 오. 자, 지금 외국인들이 단편적으로 네. 옵션 만기일 12월 둘째 주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얘네들은 돈 버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지금 포지션을 짰어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450원 이상인 환율 요 환경에서 파생까지 이렇게 포지션을 해놨으니 세게 들어올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요 기간이 좀 넘어가게 되면 충분히 먹잇감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급습 우리 한국 시장에 다시 웰컴하지 않겠냐. 저희는 빨간 카페트를 깔아두고 준비를 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주신 종목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식 종목 전망을 말씀드렸지만 본 증권 방송과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단순 참고 자료이며 투자자는 자기 책임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고 투자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순간 로봇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나 로봇이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네. 연구원님 오늘 이제 출연해 주셔서 네. 이제 25년 마무리 그리고 26년 이제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26년은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 짧고 굵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2026년은 외로운 투자를 하지 말자.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 NH투자증권의 디지털 자산관리센터의 강력한 우리 어드바이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2025년은 뭐 4천이라는 또 수치를 한번 우리가 네. 경험했는데 네.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상승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쉽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우리 전쟁터에도 뛰어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명확한 건 그렇게 AI 노이즈가 있다는 것은 많은 핑곗거리를 가지고 주가를 내린다라는 것이죠. 네. 뭐 비싸다, 버블,
그다음에 뭐 부채, 유동성, 금리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긴 한데 중요한 건 실적 앞엔 장사 없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다시 2026년에 확인되는 순간, 그리고 삼전이든 네. 하이닉스든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조방원 같은 종목들도 실적으로 뭔가 시장 투자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순간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반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금융, 반도체, 지주. 요 어떤 트로이카 3인방이 또 잘 되려면 우리 정부 정책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3차 상법 개정 플러스 여러 가지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 주주 친화적인 뭔가 주주 환원율을 높일 만한 이런 요소들이 또 내년에 또 우리 또 선거들이 또 있는 또 2026년이니까 뭔가 정책적 드라이브가 이 주식에 더 친화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12월 달, 다음 달인 이제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만 이 금리 인하 기조는 지금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5대5예요, 5대5.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주식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26년 한 해도 좋은 수익률을 달성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활용한 자료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